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가 끝나셨나요? 사실 노후 준비는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그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미루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노후 준비를 물어보면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뭔가를 도전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만약 정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아닐까요? 그리고 과연 때는 노후 준비랑 상관없는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죠. 오히려 젊었을 때의 적은 자산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명확한 필요 금액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순서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금액의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돈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수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나이부터 기대 수명까지의 필요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0살인데 60살까지 회사를 못 다닐 것 같고 4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16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너무 많으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필요한 돈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많이들 아시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자, 지금 10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 돈을 쓰려고 할 때는 돈의 값어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격동의 발전을 이뤘던 2000년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2.4%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청자분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앞으로 더 늘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그 나이에 죽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장수하는 것이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0살이라고 가정하고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죽을 때가 돼서는 저 정도 값어치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10억 들고 있어도 죽을 때 되면 실제 가치가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재테크입니다. 말이 거창해서 재테크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속도만 방어해도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공부하시면 1년에 10%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다가 보통 1차 목표도 달성 못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 방어는 했다고 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돈이 있어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직장밖에 월급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격증도 따서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3차례 정도 이직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뚫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 부업을 하게 되었고 그쪽에 재능이 없었던 저는 2년이나 잘 안 됐지만 학교장터라는 블루오션 쇼핑몰을 운 좋게 알게 돼서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고요.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과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어질 텐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는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실 텐데 그때 소비를 억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못 썼던 거 이제 좀 쓰자. 나에게 주는 선물, 갑자기 금융 효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때가 될 때까지는 소비를 아주 조금씩만 늘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돈 걱정, 노후 걱정을 안 하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는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재테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면 망한다고 조언해 주시는 가족분들이 계셨죠.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 들은 일 등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노후 준비를 시작한 지 사실 6, 7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게임도 진짜 좋아하고 음주가무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난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재테크할 돈이 많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1단계 학교장터로 버는 돈을 늘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사람도 열심히만 했더니 생각보다 속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진짜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주위 사람에게 내가 뭐 하는지, 내 목표가 뭔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방법은 안 돼. 거긴 이제 레드오션이야. 끝물이야. 이런 말 할 거예요. 별로 안 친하다면 어줍지 않은 응원을 해줄 겁니다. 이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로 성공한다면 본인이 비참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시도조차 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시장이 별로라는 이유로 합리화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런 말들에는 실패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고 시장이 별로여서 실패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선택도 본인이 한 건데 말이죠.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아야 그 다음 시도에서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사실 그냥 본인의 경험담이거나 혹은 내피셜일 뿐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돈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실패했거나 시도를 안 해봤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다고 우리도 100% 실패할까요? 제발 그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공하실 겁니다. 부자 옆에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말처럼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구독 잘 안 누르시는 거 아는데 제 채널이 아직도 작아서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